이번 시간에는 공방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공방전은 가전체 소설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가전체라는 것은 가짜 전기문의 형식을 지닌 소설이죠. 그러니까 사물을 의인화했다.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해서 그 사물의 일대기와 평가를 다루고 있는 거죠. 가전체 소설 언제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고려시대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이 가전체 소설은 완전하게 소설이라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긴밀하게 구조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가전체 소설을 소설의 창작된 소설로는 처음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임춘이란 고려시대 작가가 이 국순전도 쓰고 요 공방전도 썼다. 그죠? 그래서 이 사물을 의인화한 소설은 국순전, 공방전, 국선생전 등 저생전도 있고요. 여러 소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마 여러분이 국순전과 이 공방전이 될 건데, 특히 이 공방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좀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방전은 실제 역사 인물들을 많이 끌어다가 놓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끼는데, 이 역사 인물들과 그의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그것을 꼭 아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짐을 보고 읽으면 되니까. 만약에 이제 그 출제자께서 공방전을 낸다 하면 역사적 사실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겠죠. 만약에 알아야 한다면 주석을 주거나 아마 보기를 줘서 해설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나와 있는 내용 파악만 하시면 되는데, 이 가전체 소설의 특성상 어떤 대상, 사물을 의인화한 한 소설인데, 이 의인화 할 때 그 대상, 즉 의인화된 이 사물을 긍정적으로 있는지 보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평가해야 할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공방전도 돈을 의인화한 소설이잖아요. 그러므로 공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지배적이지만 긍정적인 면을 다루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좀 꼼꼼히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의인화하여서 돈의 부정적인 면을 비판하는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의적 수사가 사용될 수밖에 없다. 우의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가전체 소설은 이렇게 맨 처음 도입 부분은 가계, 중간 부분은 이 돈의 행적, 공방의 행적, 그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해서 작가의 말, 작가의 돈에 대한 평가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지니고요. 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소설 공방전에는 공방, 즉 돈을 제외한 모든 등장인물은 실제 인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적으로 그들이 한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역사적 사건과 관계가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알 필요는 없고, 안다면 더 좋겠지만 지문을 통해서 이제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배경이 어디예요?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려를 배경으로 한다면 이 내용을 작가가 자유롭게 쓸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공방을 비판하는 내용이니까요. 자, 그러면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부분은 공방에 대한 소개, 공방의 가계, 공방의 조상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죠. 자, 봅시다. 공방의 자는 관지이다. 여기서 자는 뭐냐면 호라는 뜻이에요. 관지는 뭐냐면 돈꾸러미예요. 돈꾸러미. 자, 이제 돈이 이렇게 옆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네모다랗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네모다란 것을 이어서 묶어놓은 것을 우리는 돈꾸러미라고 하죠. 그래서 공방의 생김새를 따서 이름을 지었다는 것.
확인할 수 있네요. 그의 선조는, 그의 조상들은 옛날에 수영산에 은거해 동굴에 살았다. 그러니까 공방의 선조는 수영산에 은거했다는 것으로 보아 이 선조들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즉 돈의 쓰임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네요. 일찍 세상으로 나왔지만 쓰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쓰이지 못했어. 비로소 황제 때부터 조금씩 돈이 쓰이기 시작했어. 자, 이 황제 때는 언제예요? 중국 전설상의 제왕 헌원 시대를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까지 알 필요 없어요. 자, 성질이 강경하여 세상 일에 매우 단련되지 못했다. 라는 것은 세상에 쓰이지 못했다. 세상에 널리 쓰이지는 못했다는 얘기죠. 황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 그를 살피게 하니 여기서 그는 공방이 되겠죠. 공방을 살펴보니 관상 보는 사람이 자세히 보고 천천히 말하기를 산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칠어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만약 임금님의 세를 녹이는 용광로에 갈고 닦으면, 자, 그러면 왜 이 돈은 산야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한 거죠? 돈은 주성분이 쇠, 구리 이런 걸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났다. 그래서 거칠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지만 만약 임금님의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갈고 닦으면 그 자질은 점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야? 돈의 재료인 쇠와 구리를 녹여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임금이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만드는 자리니, 임금이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자리니까 임금님께서 왕관 구리와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야? 구리와 함께 사용하십시오. 구리를 섞어서 만들어 사용하십시오 라고 했다. 이로부터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후 난리를 피하여 강가에 숫 화로로 이사를 해 가족을 이루고 살았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은 화폐가 만들어지는 과정, 주조 과정과 이후 뭐 어디로 이사해서 가족을 이루고 살았다? 그러니까 대장간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부분까지는 공방의 가계, 즉 공방에 대한 소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락. 자, 이제 다음 단락엔 공방의 행적에 대해서 나오겠죠. 먼저 공방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네요. 공방의 아버지인 천은 주나라 태제로 나라의 세금을 담당했다. 자, 그러니까 공방의 아버지는 주나라 때 벼슬을 했다라는 것은 실제 주나라 때 쓰였다는 얘기죠. 주나라 때 이 벼슬을 했다. 주나라 때 쓰였는데 그의 이름은 천이다. 실제 주나라 때 화폐의 이름이에요. 자, 공방의 사람됨은 겉은 둥그렇고 가운데는 모나다. 이게 이제 공방의 모양이죠. 공방의 모양인데 겉은 둥글다. 이게 뭐예요? 공. 그죠? 겉은 둥글다. 공. 가운데는 모나다. 방. 그래서 이 공방은 이 모양을 따서 지은 이름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공방의 성격은 이중적이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중적이라는 것은 돈의 모양이 겉은 둥글고 속은 네모나. 그러니까 성격도 겉은 둥근 듯한데 속은 둥글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돈의 이중적 성격을 부각하고 있으니까 이 서술자는, 이 작가는 이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알 수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자성어 겉과 속은 달라 할 수 있고, 공방은 한나라에서 벼슬하여 홍려경이 되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공방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조상은 언제부터? 주나라 때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방은 이어서 한나라 때도 쓰여졌다. 이 홍려경은 사신을 접대하는 관직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에서 쓰여졌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당시에 오나라 임금인 비가 교만하고 분수 넘침이 지나쳐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는데 공방이 비를 도와 이익을 취했다라는 것은 역시 공방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알 수 있는 거네요. 당시에 오나라 임금 비가 교만하고 분수 넘침이 지나쳐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데 돈이 쓰였다. 그러니까 돈이 권력을 행사하는 데 쓰였다는 부정적 인식 드러나네요. 자, 호제 때에는 역시 한나라 때입니다. 한나라 광무제 때 나라가 텅 비고 창고가 텅 비게 되었는데 호제가 이를 걱정하여 공방을 부민후로 임명했다. 자, 한나라 광무제 때 국가 재정이 안 좋아서 부민후 정책을 썼다는 거죠. 부민후 정책은 뭐냐면 부유하게 백성을 하는 정책을 썼어요. 이때 돈이 사용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무리인 염철승과 함께 교정에 있었다. 그래서 돈이 한나라 광무제 때 염은 소금, 철과 함께 있었다. 소금, 철도 화폐로 이용되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근은 자, 염철승 관직에 있던 것을 의인화한 거죠. 자, 그래서 염철승은 소금과 철의 관직인데 그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 근이다라고 의인화한 거죠. 그래서 소금과 철은 항상 공방을 가형이라고 불렀다. 좀 높였다. 높임. 소금과 철이 돈을 좀 높여 불렀어.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공방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는데 이미 국가의 재산을 총괄하면서 자모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것을 좋아했다. 자모의 경중을 저울질하다. 자, 자모의 경중을 저울질했다는 것은 이자놀이를 했다는 거죠. 자, 모는 이자고요. 자는 원금이에요. 그래서 모가 원금이고 자가 이자네요. 원금과 이자를 받으며 돈놀이를 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공방은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에는 도자기와 철을 주주하는 것만이 아니라면서 백성들과 함께 조그만 이익을 다투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곡식을 천대하고 화폐를 기중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근본을 버리고 끝을 쫓도록 하고 농사 짓는 것을 방해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 공방이 부민후라는 관직에 임명됐어요.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관직이죠. 그런데 소금, 철과 함께 조정에 있으면서 즉 상업에 이용되면서 물가를 조정하고 백성들에게 농사 짓는 것을 방해했다. 이거 역시 화폐의 폐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네요. 화폐는 이런 문제점, 폐단이 있어 라고 작가는 인식하고 있고요. 이 돈을 의인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을 우의적으로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공방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다라는 것은 돈에 대해 탐욕스러운 인물들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탈락. 당시의 감관들이 자주 상수를 올려 공방을 비판했지만 호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때가 이제 호재 때인 거죠. 이렇게. 자, 공방은 교묘하게 권세 있는 귀족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 돈이 귀족들에게 많았다. 귀족들은 돈이 많았겠죠. 지배계층이니까요. 그 집을 드나들면서 권세를 부렸다. 그러니까 귀족들은 돈을 이용해 권세를 부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관직을 팔아 관직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돈을 이용해서 관직을 사고 팔았다. 매간매직의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또 귀족들은 돈을 이용해서 권세를 부렸다라는 당대 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공경들이 절개를 꺾고 공방을 섬겼다. 그러는 거야. 공경이라는 것은 높은 벼슬아치죠. 그러니까 고관대작이 될 거예요. 고관대작들은 절개를 모두 버리고 공방, 돈을 쫓았어. 이런 사람 충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곡식을 쌓고 뇌물을 거두어 문건과 서류가 상과 같이 쌓여 가히 셀 수가 없었다. 여기까지 모두 뭡니까? 예, 돈의 폐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자, 고관 대작들은 돈을 이용해 권력을 행사하고 온갖 서류, 좋은 것, 소유권을 독차지했다. 그래서 이 돈의 속물적 근성을 비판한다 해도 되고, 돈만을 쫓았던 탐욕스러웠던 고관 대작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공방은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대할 때 현인과 불초한 것을 가리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자, 돈은 지혜로운 사람 혹은 학식이 뛰어난 사람, 불초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배계급이나 피지배층을 가리지 않고 돈을 좋아했다 라는 것이죠. 비록 시장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그와 사귀었다. 소위 시장바닥 사귐이란 이런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네요. 공방은 때로는 동네 나쁜 소년들을 따라다니며 바둑을 두고 격오를 일 삼았다. 아마 이거 노름이 될 거예요. 노름. 또 그러나 승낙을 잘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이를 두고 공방의 말 한마디는 무게가 금, 백금과 같다. 그래서 이 돈의 노름에도 쓰였다는 말과 함께 공방의 말 한마디는 무게가 금, 백금과 같다라는 것은 돈이며 다 된다는 돈의 위력,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를 말하는 거고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모든 고관 대작이나 아니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노름을 할 때나 모든 사람들이 돈을 좋아했다는 당대 사회를 비판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 잠깐 정리해 볼까요? 자, 공방에 대한 소개가 있었어요. 황제 때 어떤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서 돈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물어봤더니 이 관상을 보는 사람이 잘 만들면 쓰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전설의 왕인 황제 때부터 돈이 쓰여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공방의 아버지는 주나라 때 태제에 즉위했다. 그러니까 주나라 때부터 왕실에서 돈이 쓰여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돈은 즉 공방은 권력을 행사하는데 이용되었다. 그래서 돈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있고요. 또 소금, 철과 함께 화폐로 사용되면서 탐욕스러운 인물들에게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게 이제 공방이 언제 홍려경에 임명되어서부터이다. 그러니까 돈이 조정해서 쓰이면서 탐욕스러운 인물들에게 재산 축적의 수단이 되었다. 자, 이렇게 돈의 폐해를 소개했죠. 심지어는 공경들까지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들도 돈에 욕심을 내서 지조와 절개를 꺾었다. 그리고 매관매직에도 이용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피지배층, 불초한 사람들도 돈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들은 시장 바닥에서 노름을 하는데 돈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시대? 여기 주나라의 호제 때 공방, 이 돈이 부정적으로 사용됐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 얘는 지금 순행적 구성이기 때문에 시대 구분은 지문 보면서 그냥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제 때로 넘어갑니다. 자, 원제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원제 때 역시 중국 한나라인데요. 원제가 즉위하자 공우가 글을 올려, 공우가 실존 인물입니다. 100%다 실존 인물인데 이 공우라는 사람은 충신에 속했다고 합니다. 공우가 글을 올려 공방이 오랫동안 바쁜 업무에 시달려 농사의 중요한 근본에는 힘쓰지 않고 다만 전매 이익에만 힘을 씁니다. 자, 농사에는 힘쓰지 않고 전매 이익에만 힘쓴다. 자, 전매라는 것은 아마 상업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농사는 힘쓰지 않는다. 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이때 당시는 상업보다 농업을 중시했구나 라는 것 알 수 있네요. 농업을 중시했는데 농업에는 힘쓰지 않고
상업에만 힘쓰므로 그죠? 이 돈에 대해서 공우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나 봐요. 그리하여 나라를 좀 먹고 백성들에게 해를 입혀 공사가 모두 피곤하게 되었다. 그래서 뇌물이 난무하고 공적인 일도 청탁이 있어야만 처리됩니다. 실제로 그랬죠. 자, 지고 또 탄다. 그러면 도둑이 온다라고 한 주역의 명확한 가르침이 있다. 그러니까 이 공우는 누구의 주역의 말을 인용하여 대상을 설득하고 있네요. 지고 또 탄다. 그러면 독이 온다라는 것은 그죠? 관직에 올라 기강을,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이 관직에 올라서 기강을 바로잡지 않으면 도둑질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우는 이 주역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지금 정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라건대 공방의 관직을 파면의 탐욕과 비루함을 징계하십시오. 그러니 이 공방의 쓰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마침 권력을 잡은 사람 중에 공량의 학으로 관료가 된 사람이 있다. 공량의 학으로 무슨 뜻이냐면, 공량이 이제 역시 공자의 역사책인데, 공자가 역사에 대해서 평가한 책이요. 그것을 공부해서 관료가 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변방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데 군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공방의 일을 미워하여 공우의 편을 들었다. 그러자 원제가 공우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공방은 부민후라는 관직에서 쫓겨났다. 이 말은 공방이 조정에서 쓰이지 않았다. 공방이 문하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전에 임금을 만나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교화하여 장차 나라의 경계가 넉넉해지고 백성들의 재산이 풍부해지도록 했다. 부민후 정책. 이제 조그만 죄로 내쫓김을 당했다. 그러나 등용되고 쫓겨나는 것은 나에게는 이익도 손해도 없다. 다행스럽게도 남은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실오라기처럼 살아있으니 앞으로 입이 묶여 말을 하지 못해도 세상에 몸을 붙이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공방이 조정에서 쫓겨나는 이 상황에 공방은 도리어 반성하지 않고 자신이 오히려 백성들을 풍부해지도록 했다고 말하네요. 그러면서 쫓겨나서도 그죠?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떠들면서 강회의 별장으로 되돌아가, 그 자연으로 되돌아가 약약에 의해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풍류를 즐기면서 살겠다. 고기를 잡고 술을 사서 만상 해고 함께 술 배를 타고 떠다니면서 남은 생애를 보낼 것입니다. 비록 천종의 녹과 오종의 음식이 있다고 해도 내가 어찌 그것 때문에 이러한 삶과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이 원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하고 있네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의 계책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암시하는 부분이 있네요. 시간이 지나면 나의 계책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돈은 다시, 공방은 다시 쓸 것이다 라는 암시가 된 부분이고요. 공방은 자신의 부패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요 단락의 내용은 한나라 원제 때는 이 돈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공우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렸죠. 그리고 공우의 편을 든 공략의 학으로 관리가 된 사람도 돈의 폐해에 대해서 왕에게 건의하자 공방은 관직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영원히 물러난 것은 아니고, 그죠? 해고와 함께 술배를 타고 떠다니면서 남은 생애를 마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아마도 고기를 잡고 술을 사는데 화폐가 이용되었다, 공방이 이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조정에서는 물러났지만 저 변두리에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고 파는데 혹은 술을 판매하는데 돈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달라 봅시다.
자, 당나라가 일어나자 유한이 탁지판관이 되었다. 그러니까 유한이라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고요. 당시 국가 재정이 넉넉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유한이 공방예책을 사용하여 국가 재정을 이렇게 하자고 건의했다. 이에 관한 내용은 당서 식화지에 실려 있다. 그죠? 사실성을 높여주고 있네요. 당나라 때 유한이라는 사람은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공방, 즉 화폐를 사용하자고 건의했어요. 하지만 화폐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고 그의 문도들도 사방으로 흩어졌어. 그러니까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얘기는 아예 사라지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하여 공방의 문도들을 수소문하고 일으켜 다시 기용했다. 그러니까 화폐가 다시 조정해서 쓰이기 시작했다. 요것은 국가의 어려워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화폐 사용이므로 화폐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쓸 때가 있구나라는 것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결과 공방의 개척이 개원, 첨보, 연간에 크게 실시되었다. 연간에 실시되었다. 어떤 시대에 화폐가 사용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공방에게는 조의대 부소부승이라는 벼슬에 추중되었다. 추중은 뭐냐면 예전에 공방이라는 관직을 다 박탈했었는데 이제 그 직위를 높여준다는 얘기예요. 송나라 신종 때 왕안석이 국정을 담당하면서 여해경을 끌어들여 정치를 보좌하도록 하고 청묘법을 사용했다. 역시 실존 인물이죠. 왕안석의 신법. 송나라 때 인물 왕안석은 이 화폐 사용을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청묘법이다. 청묘법이 뭐냐면 백성에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조선시대에 고려시대에도 있었죠. 뭐 사창제도 이런 거. 자, 그래서 세상이 소란해졌다. 이건 또 역시 돈의 폐해죠. 뭐 돈을 빌려주고 그죠? 그러는 와중에서 뭐 고리대금 뭐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러워졌다. 그래서 돈의 쓰임이 다시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고요. 소식이 이 청묘법의 폐단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그 법을 모두 배척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모함에 빠져서 쫓겨났다. 소식은 소동파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적벽부라는 시를 알고 있죠. 그 시이에요. 그래서 건의해서 이 화폐의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이 화폐 사용을 금하자라고 했는데 오히려 쫓겨냈어. 그래서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다시는 이런 건의를 하지 못했을 것임을 알 수 있네요. 이런 일이 있은 후 조정의 선비들은 감히 말을 하지 못했다. 오직 사마광이 재상이 되어 청묘법을 폐지하자고 요청하고 소식을 천거해 발탁하니 공방의 무리들이 점점 쇠퇴하고 다시는 융성하지 못했다. 자, 보면 당나라 때 유한은 돈이 긍정적으로 사용됐어. 하지만 송나라 때 왕안석의 청묘법은 돈의 부정적인 면을 또 드러냈어. 그래서 소식이 화폐 사용 폐지를 주장하다가 쫓겨났고 그 뒤에 사마광이 다시 화폐 사용 폐지를 주장했어요. 즉 청묘법 폐지를 주장하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공방의 무리들이 점차 쇠퇴하고 융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공방의 아들 유는 그러니까 공방의 그 뒤에 무리들이겠죠. 댐데미가 경박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뒤에 윤이 수령형이 되었지만 불법으로 물건을 취득한 것이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다. 자, 그래서 이 단락은 아들 윤이 다시 이제 뭐죠? 수령형에 제수되어서 즉 조정에 등용되었지만 조정에서 이 공방을 사용하게 되었지만 그죠? 그래서 그랬지만 또 쫓겨났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단락을 보면 당나라 때 유한이라는 사람이 이 돈을 화폐 사용을 건의했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어려운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극복이 되었어. 이것은 공방의 긍정적인 측면인데 후에 송나라 때 왕안석이 청묘법을 시행했는데 이 청묘법은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였어.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크게 혼란해졌어요. 그래서
소식이라는 사람이 청묘법 폐지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청묘법 폐지를 주장하여서 드디어 청묘법이 폐지됨으로써 조정에서는 화폐가 사용되지 않았어. 그 후에 다시 공방의 아들 윤이라는 것이 즉 화폐가 다시 사용되었어. 공방이 언제? 그 이후에 이제 송나라 이후겠죠. 그런데 역시 공방이 부정적인 면이 나타났어. 돈의 부정적인 면이 나타났다는 것은 사람들이 돈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면으로 사용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 사신의 공방에 대한 평가 이 부분만 남았네요. 자, 사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게 사신이 작가를 대변하는 사람이므로 이 작가의 돈에 대한 생각, 평가가 나와겠죠. 즉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된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주는다면 이 사람은 과연 충신인가? 충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공방은 두 마음을 품었어요. 그의 모양에서부터 알 수 있죠. 겉은 둥그렇고 속은 네모나. 그죠? 그래서 이 공방을 비판하는 말이 될 거라는 거 알 수 있죠. 공방이 때를 잘 만나고 좋은 주인을 만나 정신을 모아서 정중한 약속을 맺었고 생각지도 못한 사랑을 받았어. 당연히 이로운 일을 생기게 하고 해로운 것을 제가 은덕을 갚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 그래서 비를 도와 아까 주나라 때 임금 권력을 행사했죠.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마침내 자신의 무리들을 심었어. 공방의 이러한 행동은 충신은 경계하고 바깥의 사귐은 없다. 는 말에 의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충신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공방이 죽고 그의 무리들이 다시 송나라에 기용되어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모함했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이제 요약해주는 그런 모양이 되었네요. 비록 길고 짧은 이치가 하늘에 있다고 해도 원제가 공의의 말을 들어 한꺼번에 공방의 무리를 죽였다면, 자, 원제가 공의의 말을 듣긴 했으나 그 무리들을 한 번에 없애지는 않고 약야계로 가게 했죠. 지방으로 가게 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뭐 했어요? 술을 먹고 마시는 데 사용되고 즉 바다를 무대로 상업을 하는 장사꾼들에게 이용되었죠. 그래서 뒷날의 근심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뒷날의 근심을 모두 없애지 못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어요. 다만 공방의 무리들을 억제하기만 하여, 그렇죠? 다 완전히 없애지 않고 살짝 억제하기만 하여서 후세까지 그 폐단을 미치게 했으니 어찌 일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을 항상 믿지 못할까를 근심하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돈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 생각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부분이면서 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방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공방전은 가전체 소설이면서 이 가전체 소설은 가짜 정기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3단 구성을 취한다. 첫 부분은 대상의 가계, 뒷부분은 대상의 행적,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대상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 있는 소설 가전체였습니다. 그래서 공방전은 돈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거죠. 이 마지막 부분 평가해 보면 자, 그래서 이 작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